이런 사람들 뭐 처벌이나 배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우선은 일단 수개나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수개는 되겠고. 당연히 사기죄 네. 중에서도 이제 금액이 크니까 특경 사기, 특정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네. 사기죄가 되고,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, 유사수신 범죄가 되고,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간부들, 본부장 뭐 이런 타이틀을 다는 핵심 인물들은 이 공모 정도에 따라서 같이 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, 이 사람들 사기에서 빠질 수도 있고, 유사수신은 좀 더 쉽게 성립하고, 그 밑에 단에 있는 모집인들, 실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사람들은 투자자랑 똑같이 속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, 혹은 어느 정도 알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알면서 한 사람들은 사기가 되는 것이고. 그 알면서 한 건 사실 밝혀내기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기는 힘들고, 근데 유사수신은 되게 성립하기가 쉬워요. 유사수신 범죄는.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나 대부업이 아니면서 원금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 투자금을 받으면은 그 자체로 그냥 성립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흔히 있는 이런 폰지 사기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는 거의 한 90% 이상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해요. 그러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을 받아요. 이 사람들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모집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너가 이 사기꾼들을 도와줘서 내가 금전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사기는 성립이 안 하더라도 유사수신만 성립을 성립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. 모집인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고 사기의 공범이 될 때는 우선 전액. 주범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기죠. 무조건 이기죠. 나한테 너가 10억 가져가세요. 10억 갚아라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이기는데 주범은 이미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. 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이겨봐야 이 애는 다시 실제로 돈을 못 받아요. 집행이 안 돼서. 그런데 이 모집인들은 정말 숫자가 많고 그 사람들은 아직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면 이 사람들이 사기의 공범이 되면 공범이니까 다 물어줘야 되고, 그러나 유사수신 행위만 성립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보면 대략 한 30에서 70% 사이 정도. 그러니까 내가 한 10억을 투자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투자했다 그러면은 뭐 한 3억 정도는 이 사람한테 받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민사소송을 해서. 그러면 이제 30%와 70%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가담 정도. 가담 정도, 그다음에 이 사람의 전문성, 투자 경위에 있어서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. 그러니까 모집인이 실제로 진짜 자기는 잘 모르고 소개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, 적극적으로 막 찾아가면서 서류 갖고 와가지고 이거 투자 안 하시면 후회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전문가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, 어떤 투자 뭐 전문가, 자격증 같은 거 있고. 자격증 있고 블로그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 책임이 더 크겠죠. 그러면 결국 이제 수개나 이 윗단의 이제 공범들 상대로는 거의 뭐 배상 받을 가능성이 없고, 그렇다면 이제 본인을 이제 데리고 온 모집인들 상대로 무조건 민사소송 해야겠네요. 그게 크고요. 수개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초기에 들어갑니다. 초기, 그쵸.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굴러가고 있을 때, 이 폰지 사기가 굴러가고 있을 때는 새로 유입되는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폰지 사기 업체에 돈이 돌아요, 아직까지는. 맞아. 근데 어느 순간에 얘들은 돈을 빼돌리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. 도망가려고. 그래서 돌고 있을 때는 이 단계가 그래요. 처음에는 수익금을 잘 줘요.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더 많이 오니까. 그러다가 점점 갑자기 우리가 홍콩에 이게 계좌가 묶여서 맞아. 지급 절차가 어떻게 돼서 변명도 어떻게 그렇게 무슨 사관학 꾸이고 있는 것처럼 다 비슷해요.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사기친 애 밑에 있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차리거든요. 그래서 변명도 되게 비슷한데,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해요. 지연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한 달 늦게 주고 2달 늦게 주고 주긴 줘요. 그러다 나중에는 나중에 가서는 3달, 4달 지나도 아예 안 주는 거죠. 그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, 맞아. 이때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는,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돈 준다. 근데 소송 걸거나 고소하거나 그러면 너네는 절대 돈 안 준다. 돈 못 받는다. 라고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막는 거죠.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그 단계에서 뭔가를 하셔야지 돼요. 빨리. 이 회사에서 돈이 돌고 있을 때. 그때는 만약에 고소를 하면은 얘들이 귀찮으면은 그냥 그래 알았어. 넌 그냥 하지 마. 너 이제 수익금 안 줘.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초기에 빠져나오시면은 원금을 회복하실 수도 있는 거죠. 사실 이제 그런 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두 달, 3달이 늦어졌는데도 뭐 뭔가를 안 해줄 것 같아서, 수익금 안 줄 것 같아서 막 아직도 그 사람들 믿고 있는 거거든요.
근데 그때 딱 끊고 고소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꽤 높은 확률로 본인이 투자한 돈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못하죠. 혹시 이거 해갖고 지금 내가 이제 혹시 내가 투자한 돈 오히려 다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데,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단계에서 어떤 고민, 의심 있는 분들이 무조건 변호사 찾아오셔야 돼요. 이게 지금 뭔지. 변호사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. 한 2분 정도 들으면 1분만 들어도 알겠다. 1분 정도 딱 들어보면 이거 무조건 사기다라는 거 바로 압니다. 네. 왜냐하면 그런 폰지 사기의 피해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마법이나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. 변호사들이랑 2분만 얘기하시면 거기서 깨어나오실 수 있어요.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는 뭐냐? 그때 진짜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다.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거기서 스스로 못 나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피 같은 돈이 거기 묶여 있어서 그래요. 나의 희망. 아니길 바라는 거죠. 이성적으로는 사기라는 생각이 이미 다 들었어요.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. 현실 부정. 예,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런 우려,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면 가까운 변호사를 찾으셔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, 들어보시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계속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. 예, 근데 일단은 들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. 꼭 필요하죠.